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참 기가 막힌 판결이 하나 나왔더군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놨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의 유자료를 배상하라. 이런 법원 판단입니다. 물론 1심 법원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게 크게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 단독 이성복 부장판사. 이성복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입니다. 대광고등학교 나왔고 고려대 법대 출신입니다. 국제인권법 학회 의장을 역임한 진보적 성향이 강한 판사, 이런 평판도 있습니다. 이성복 판사가 이제 내린 판결인데요. 돈을 물어내라 이렇게 했던 변호사들은 누구냐? 이금규 변호사 등 시민 10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태를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이 1심 판결을 근거로 해서 줄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금규 변호사는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및 조치를 지켜본 시민들이 공포와 불안, 불편, 자존감 저하,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 윤 전 대통령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0만 원 정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하고 유연적 행동이어서 민법상으로 봤을 때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금규 변호사 등 이 원고 측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비상계엄의 국민 피해를 처음 인정한 판결이다. 향후 1만 명 규모 소송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만 명으로 될까요? 만약 이런 논리라면 5천만 국민 전부에 해당된다고 해야죠. 왜 1만 명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런 판결에 제가 동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지금 원고 측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렇다는 뜻입니다. 1만 명 소송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4,999만 명은 뭔데? 원고 측 주장이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합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윤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당장 저희 독자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끝나고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다시 받게 돼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 이재명을 상대로 그 다음에 이번에 5개 재판을 연기했던 판사를 상대로 모두 손해배상 청구할 텐데 그때
바로 이성복 부장판사가 했던 판결이 근거가 될 것이다. 네, 이재명 피고인 그리고 재판 연기한 그 재판부의 판사들 상대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해서 유자료 받아야 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금 형사재판, 특검 수사는 시작이 됐고 형사재판은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형사재판이 끝난 다음에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런 형사소송이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아니 특검은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민사 판결을 내립니까? 위자료 배상하라? 세 번째, 자 멀리 갈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 때 미친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피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경제 정책으로 국민들이 당했을 물질적 정신적 피해,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원전 생태계 국민적 피해, 정신적 피해,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서 당장 문재인 대통령한테 위자료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약 세 가지. 잘 됐다. 그래. 어떻게 보면 국가 최고 지도자의 통치 행위요. 비상대권 그리고 공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계엄 선포가 국민들한테 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 위자료를 줘라 라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그건 그거고 잘 됐다. 아주 잘 됐어.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연기된 것. 이것도 언제 시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재명 정권 끝나면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또 하나는 형사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민사 판결을 내린다? 이거는 납득할 수 없다. 세 번째로는 멀리 갈 것 없이 문재인 정권 때 그때 엉터리 정책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 이거는 엄청난 것이다. 미친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아마 그 피해를 따지면 수십조, 수백조 원이 될 겁니다. 그거 배상하라는 판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 피해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것에 대해서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소송은 돈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누구나 비슷한 주장을 할 수 있고 청구액을 높여서 소송을 낼 수도 있어서 이날 판결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 같다. 아무튼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 이번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주축인데요. 작년 12월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들을 모았습니다. 소집 글을 올린 지 2시간여 만에 104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지금 이금규 변호사는 해병특검의 특검보로 임명이 되면서 이 사건의 대리인단에서는 빠졌지만
원고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소송은 변론이 딱 한 번 열리고 끝나버렸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무장한 계엄군의 출동과 위협적인 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마저 무너졌다. 국제사회의 우려, 비하를 감수하는 처지가 돼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소송 남발이라면서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성복 부장판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상액과 이자 연 12%에 대해 가집행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 직권으로 일단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라는데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법조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가집행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재산이 6억 9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더라도 사실은 모두가 유자료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보에 나온 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약 석 달 전 지난 4월 기준으로 총 79억 9,115만 원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김건희 여사 재산이고요. 윤 전 대통령 재산은 예금 6억 9,369만 원 뿐입니다. 이런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처음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80억쯤 되는데 80억 그중 윤 전 대통령 재산은 7억 정도밖에 안 된다. 또 향후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받은 군인 등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의 피해는 그 정도를 판단하거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항소심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어 보인다라고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네, 이런 판결을 아무튼 내린 피해를 10만 원씩 배상하라 판결을 내린 이성복 부장판사 이번이 마지막 판결이었다고 합니다. 7월 말에 정년 퇴임을 한답니다. 아무튼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 2017년에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